네, 11시 4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순항을 하고 있는 국내 증시가 되겠는데요. 이제 코스피는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현재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속에서 1%대의 상승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제 반대로 수급이 약간 좀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3%의 상승세를 견조하게 유지해주고 있는 현재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 만나서 이 오후의 장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우선 오늘 시장,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마지막 한마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떠나가는 2023, 다가오는 2024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뭔가 잘 마무리도 해야 되겠고, 또 새로운 해를 잘 접근을 또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세부적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느새 또 2023년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올해 증시가 끝나가고 오늘 이제 완전하게 또 증시가 끝나는 그런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올해 증시를 생각을 해보면 시장 자체가 뭐 전체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적으로 이제 올해 새해 시작을 할 때 구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또 이 반도체 회복 해가지고 전반기에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이제 상승세, 그 다음에 또 하반기에는 반도체에 대한 상승세로 어느 정도는 또 크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주도주가 있었던 그러한 이제 시장이었고, 그와 동시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러한 이제 우려감들이 끝이 나는,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욱더 확대되는 그런 이제 이 시간 순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3년에는 2차 전지와 반도체라는 확실한 주도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또 이제 이 준비를 해야 될 게 2024년에 주도주가 또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결국에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또 크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가 3월 달부터 바로 이제 금리 인하를 또 진행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또 안정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연준 입장에서는 이 물가를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 또 이제 내년은 경기가 약간의 축소되는, 미국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경기가 축소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는 경기가 축소되는 그런 시기에는 이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필요 없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러한 대비책으로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강해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진다라고 하면 환율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환율 같은 경우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강해지고, 그러면서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또 2024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2024년에 2차 전지 같은 주도주 종목군들을 또 잡는 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또 충분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 과연 2024년에 2차 전지는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섹터들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2차 전지,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고, 또 내년에 대한 컨셉으로 이미 성장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 섹터에 대한 얘기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뭐 당장이 좋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될 만한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로 들어서 에코프로를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초반에 이 시작을 할 때 완전하게 바닥 구간에 있었다가 2월부터 쭉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 시장 상승을 완전하게 주도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을 볼 때 쭉쭉쭉 치고 나갈 수 있는 주도주들을 또 잘 잡아내는 흐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 결국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쭉 이제 흐름을 봤을 때 바닥권에서 쭉 이렇게 조정세가 나오다가 순식간에 이제 이 고개를 틀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띄는 수급,
무언가 이제 역대급의 여태까지 들어온 적이 없었던 큰 수급이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 눈에 띄는 수급들이 계속해서 이제 유입이 될 때마다 쭉쭉쭉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수급을 밀어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러한 이제 움직임은 뭐 비단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주도 모두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강한 수급 흐름이 밀어지는 구간이 나올 때마다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쭉쭉쭉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성장에 대한 기대감, 뭐 모멘텀, 앞으로 이제 이 다가올 이슈들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이제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거래량이라는 무언가 담보되는 것들이 있어야지 결국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24년부터 또 본격적으로 주도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눈에 띄는 수급들이 동반될 수 있는 종목들이 또 결국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올해 2차전지가 너무나도 이 강한 주도주의 흐름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년에 우리가 2024년에 2차전지만큼의 주도주로서 활약할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잘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2024년에 올라갈 수 있는 주도주 종목군들은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섹터군 내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종목을 잘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뭐 뉴스도 상당히 많이 보시고 방송도 많이 보시니까 이제 각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이슈들, 뭐 모멘텀들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장주를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대장주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주도주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 결국에 또 이 기술적인 어떤 지표로 가장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바로 수급이다라는 점. 2차 전지가 올해 이 수급적인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주도주의 흐름을 잘 보여줬으니까 2차 전지를 참고하시면서 내년에 2차 전지에 이러한 수급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군들이 분명하게 주도주 종목군들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올해 2차 전지의 흐름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내년 2024년에 주도주를 한번 골라보시는 것이 어느 정도 좀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가님은 성장이라는 게 내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키워드다 얘기를 항상 강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2024년 기대되는 종목군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뭐 제가 최근에 많이 강조를 드리지만 완전하게 성장 쪽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게 되면은 뭐 제주 반도체 같은 이런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 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지금 현재 최근에 상승이 나오는 쪽에 뭐 CXL, 뭐 그 다음에 뭐 하이엔드 기판 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산업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결국에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나 양극재가 가장 수익성이 좋고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크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럼 두산 로보틱스가 왜 이렇게 또 크게 상승이 나왔을까? 결국에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게 역시나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크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로봇주 중에 가장 큰 캐파를 보유한 그러한 기업이죠. 그러면서 지금 당장 로봇주 중에서는 빠르게 상용화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또 협동 로봇 쪽이기 때문에 가장 관련해서 또 크게 이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대장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번 추천을 드렸었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죠.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고 이 수급이 들어가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었던 걸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2차 전지와 같은 주도주와 같은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올라가는 구간에 계속해서 수급을 밀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쭉쭉쭉 상승이 나왔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은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올 텐데 오늘 이제 또 제가 목표가 도달을 한 종목이 있었죠.
큰 수익은 아니지만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로보티즈 잠깐 또 이제 목표가 도달한 거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이제 어제 안내를 드렸었죠. 어제 안내를 드렸었고, 지금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최근에 이제 이 생활물류 서비스 발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달 로봇 시대가 개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차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천드린 관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잠깐 이제 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왜 이 안내를 드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최근에 바닥에서 무언가 강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 좋은 상승이 바로 나와줬었잖아요. 워낙에 바닥권에서 좋은 수급 흐름들, 무언가 이제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 수급들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2024년의 성장주들, 주도주들은 결국에는 이러한 그림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유력한 주도주 종목군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언급드렸었던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어떠한 흐름이 나왔었죠? 여태까지 거래량이 쭉 없다가 바닥권에서 눈에 띄는 수급 흐름이 들어가 주면서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쭉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결국에 바로 목표가 도달이 나와준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가 주고, 이 수급이 살아있으니까 수급을 기반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가는 종목들을 사실 먼저 잡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기대감을 가져가는 종목군들이 워낙에 많고, 그 섹터군들은 쭉쭉쭉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이 순환이 나오는 장세에서 우리가 미리미리 잡고 쭉 기다리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대장주를 잘 고르기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내년에 성장주를 잡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난이도는 있을 수가 있어요. 순환이 빠르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또 여러 가지가 될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난이도가 조금은 있을 수 있는 시장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성장주들을 미리미리 캐치를 하려면 결국에는 수급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략 포인트 김용일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거래 잘 마무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